삼성자산운용 측에서는 이제 누구 물고 늘어질 거예요. 이제 금융이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야, 우리는 얘네랑 다 얘기 끝난 상황이었어. 이거랑 우리한테 문제 없어. 따지려면은 삼성한테 따지지 말고 금융위에 가서 따져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삼성자산운용 대 개미들이 한판 붙었죠. 소송전 진행 중에 있는데 요게 지금 상황이 좀 골 때리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예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지금 이상한 상황이 나왔어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지난 방송인가 지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소송하더라도 개미들이 이기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아예 뛰어넘었어. 얘네들이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와서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삼성운용에서 왜 소송을 당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만 짚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운용에서 상패 피하려고 ETF 월물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때 5월 중에는 6월물을 거래해야 되는데 7월, 8월, 9월까지 해가지고 이걸로 다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물 변경은 보통 14일, 15일 운용사마다 다 틀려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변경을 해 왔었는데 이 날짜와 상관없이 기습적으로 5월물을 거래해야 되는데 6월물로 바꾸면서 비중을 이제 5월물이 없어지고 6월물도 낮추고 이런 식으로 7, 8, 9에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비중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근월물이 좀 더 비중이 높고요. 삼성운용 측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잘못하면 원유 가격이 너무 폭락해가지고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분산해서 다음 근월물로 바꿔가지고 미리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가면은 떨어져도 어느 정도는 7월물이나 8월물에는 직접적인 반영이 늦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가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치만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공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공지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한테 공지하지 않고 본인들 생각대로 그냥 집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공지하지 않은 이유가 요거랍니다. 선행매매로 투자자의 손실을 키울 수 있어서 사전 고지 없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말 뜻은 공지를 만약에 미리 하고 6월물, 그러니까 5월물이죠. 5월물을 팔고 6월물로 갈아타게 되면 쉬운 말로 이 5월물을 청산한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알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거를 안다는 거죠, 미리. 그러면 저쪽에서 팔아 제끼면 예상된 이득이라고 할까? 그런 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지면 우리가 언제쯤에는 청산할 수도 있다 정도로 청산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하지 않았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순서지. 다 팔아치우고 자기네 마음대로 옮기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옮겨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다. 미리 옮길 수도 있다, 바꿀 수도 있고, 청산하고 다시 근월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했더라면 적어도 지금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보다는 요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매매 계획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는 전 세계의 선물 투자자들이 6월물 매도 의사를 인지하게 되고, 인지하면은 미리 선취해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습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코덱스, 이제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투자자들이 사전 고지 없이 월물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런 거보다도 여기죠. 여기가 하자지. 이거 진짜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얘랑 이거 한 거 아니냐 이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음모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냥 까놓고 금융이랑 삼성자산운용이랑 아마 기타 운용사들도 아마 여기에 참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얘기를 해서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걸 맞추고서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저지른 거죠. 저지른 거죠. 공지 띄우고 야 월물 갈아타오고 바로 이게 진행해 그냥 이렇게 허가 받고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삼성 자산운용의 원유선물 상장 지수펀드를 임의로 교체하는데 월물 임의 교체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 측에서는 이제 누구 물고 늘어질 거예요. 이제 금융이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야 우리는 얘네랑 다 얘기 끝난 상황이었어. 이거랑 협의 다 거친 다음에 이거 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 없어. 따지려면은 삼성한테 따지지 말고 금융위에 가서 따져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법률 검토를 마치고 금융당국이 삼성운용에 손을 들어준 상황이 되었습니다. 삼성운용에서는 뭐 솔직히 아마 제 생각에도 금융위 쪽에 얘기가 없었으면 쉽게 진행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역으로 따진다면 금융이랑 삼성자산운용이랑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삼성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삼성도 있겠고 뭐 많잖아요. 미래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운용사 측이랑 금융위 쪽이랑은 얘기가 어느 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상이 적중한 상황. 그래서 6월물 비중을 79.2에서 30.9로 낮추고 나머지는 7, 8, 9로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인 것처럼 산 거죠. 여기까지 이건 나쁘진 않아요. 문제가 공지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 일단 투자자들을 뭘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호하는 취지로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진짜 보호가 되든가 결과론적으로는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뭐 예단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아주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예단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찌됐거나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롤러코스터를 탔던 6월물 가격이 이제 상승이 됐어요. 지금 6월물 가격이 39일 기준으로 32점 몇 불까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32불 정도는 봤으니까. 그럼 32불하고 치면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요거 아마 23불인가 22불쯤에 갈아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비중을 낮췄잖아요. 비중을 32.9%로 79.2%로 가지고 있었으면 6월물을 가지고 있었으면 한 $10 이상 올라가면서 이게 6월물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그대로 수익으로 확보가 됐을 텐데 반영이 됐을 텐데 지금 상황은 32.9%로 낮춰놓은 상황이니까 6월물이 올라도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겠죠. 물론 6월물이 오르면은 7, 8, 9월물도 오릅니다. 그렇지만 이 오르는 폭이 6월물이 강도가 가장 세고 그 다음에 7, 8, 9 이런 순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건 더 미래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가까운 미래, 더 먼 미래, 더 먼 미래, 더 먼 미래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높았으면은 79.2% 유지하고 있었으면은 훨씬 더 수익을 볼 수 있었다. 그 부분을 먹지 못했다.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월물 삼성운용 기타 운용사 요분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빌미가 생긴 거죠. 아니 왜 그거 왜 바꿔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왜 돈을 더 손실보게 하느냐. 가뜩이나 괴리율 때문에 괴로운데 니들이 더 괴롭게 만드냐. 이상한 거죠 딱. 그래서 ETF 자산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랑 꽁짝 해가지고 삼성운용이랑 삼성자산운용이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참 뭐 그렇습니다. 저는 금융위에 허가 없이 이걸 바꾼다는 것도 뭐 문제겠지만 그랬으면 아마 더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허가죠. 뭐 사전 협의라는 게 허가죠. 뭐 여기서 뭐 지위를 밟는 입장인데 무슨 협의가 있겠습니까? 허가죠. 허가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면피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투자자 설명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 투자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삼는 상황인 거고 6월물을 그리고 7, 8, 9월물로 변경을 했다. 이게 5월달에 시작한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유 변호사라는 분이 투자자 220명을 모아서 14일 중앙지법의 운용사 상대로 손배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소송이 이제 계속 진행될 거고, 이번이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와 금융당국과 운영사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가 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선례가 좋은 방향으로 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준비를 해놔야죠. 뭐 여기서는 일단 뭐 이런 게 지금 안 생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워낙 급한 상황이어서 그냥 했습니다. 투자자님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양심적으로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양심 이런 거에 뭐 우리가 기대 본 적 있나요? 이런 데서 양심 이런 거 잘 안 쓰이는 것 같던데 이 사람들하고 뭔 얘기 아닌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의 뒤늦은 ETN 대책은,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ETN 대책에 대해서 말씀 간략하게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ETF, ETN 괴리율이 심해지면 바로 거래 정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모든 문제가 생겨요. 모든 문제가 다 저기서 출발이에요. 왜? 시장에서 이건 상장 지수 펀드잖아요. 펀드 또는 뭐 채권인데, 이게 원하는 가격, 원하는 뭐라고 그럴까, 변동? 그렇지. 정확하게는 가격 변동이죠. 가격 변동이 반영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괴리율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불만이 없을 텐데, 지금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산 가격은 여기고 실제 지수 펀드나 채권이 추종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은 이런 데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 괴리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원 값어치는 여기서 똑같이 사가지고 뭐 100원에 샀으면 여기도 100원에 사고, 그러니까 100원에 지수가 형성이 됐으면 내가 이거를 뭐 1000원에 샀다 쳐요. 그냥 1000원에 샀으면 이게 1대1로 비슷비슷한 가격이 돼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게 오르면 나도 오르고 얘가 내리면 추종하고 있는 지수의 가격이 내리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나도 같이 내리고 뭐 요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는 내렸는데 여기는 여기서 거래되고 있고, 얘는 올랐는데 얘는 안 오르고 단일가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가 없잖아. 이거 뭐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뭐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괴리율 조치를 단행하기로, 일단은 확정인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검토 중인 걸로, 근데 그 중에 나온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괴리율 현행 30%에서 6%로 또는 12%로 해외 기초자산, 원유죠, 원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원유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은 진짜 난 이걸 보면서도 나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계속 종목이 되면 단일가 매매로 3거래일 동안 단일가로만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세게 괴리율이 발생하면 바로 거래정지. 그러니까 거래정지 또 시키겠다는 얘기죠. 이게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일반적인 저를 포함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수긍하고 계속 간다면 더 안 좋은 조치도 얼마든지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아니 뭐 괴리율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 조금 높아지면은 6%에서 뭐 아니면 7% 되면은 무조건 이거 간다는 얘기잖아요. 투자 유종 뭐 가고 단일가로. 야, 변동폭이 오늘은 1000원부터 2000원이야. 따블났어. 근데 이거를 그냥 1500원에 거래해. 이거잖아요. 이걸 누가 인정하냐고. 진짜 답답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 거지만, 보통 뭐 2불에서 원유 기준 2불에서 4불 정도 많이 바뀌어도 이 정도 수준인데, 만약 이런 상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요번에 봤잖아. 이런 상황이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그 1500원에 그냥 거래해? 누가 합니까? 근데 또 우린 해, 또.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우린 해. 왜 하냐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제발. 진짜 내가 이걸 몇 번을 이게 시간을 드리는 거였다가 자, 그래가지고 원유 ETP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시장 가치가 적정 가치의 몇 배가 오른 상황이 반복됐다. 100원인데 500원에 거래되는 시기다. 괴리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투자자가 손실이 커진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100원짜리 500원 계속 얘기했잖아요. 100원짜리 500원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좋아하겠냐고. 이걸 왜 하고 있냐고. 100원짜리 100원에 사야지.
내가 뭐 눈탱이는 저기 뭐야 짝퉁시장 같은 데서 맞아야죠. 해외에 그 뭐 있잖아 무슨 마켓 그런 데 가서 그런 데서 눈탱이 맞는 거죠. 왜 이 정상적인 증권 이런 데서 눈탱이 맞고 있냐고. 하지 말아야지. 아 진짜. 어쨌거나 두 번째로는 괴류인데 이 괴류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얘네예요. 얘네가 괴류를 만드는 거야. 왜? 이거를 변동성이 이렇게 생기면 따라가면 되거든. 따라가면. 아니면 예상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예상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레인지를 좀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쭉쭉쭉 매물을 깔아두면 좀 손실이 나더라도 이렇게 쭉쭉 많이 빠지거나 변동성 클 때는 매물을 많이 깔아놔야지. 평소 때처럼 3개 깔아놓으면 되냐고. 그래놓고서 3개 좀 천천히 들어가지 하면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반응을 늦게 한 거. 왜? 반응을 늦게 하면 얘네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ETN 같은 경우 반응을 늦게 해가지고 일부러 수익을 봤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까지 오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다마는 하여튼 그냥 오해라고 칩시다. 이것까지 뭐 얘기하면 또 이것도 잘못하면 법적인 또 문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를 왜 불러일으키냐 이거지. 이거 왜 빨리빨리 체결 못 해가지고. 그래서 금융에서는 여기들이 문제니까, 운용사들이 문제니까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가 ETN 같은 경우는 증권사예요. 증권사. ETF는 자산운용사. 주체가 틀립니다. 증권사랑 자산운용사. 여기는 ETF. 이제는 다 하도 관심들이 많으셔서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아. 이제 이거 다 알아. 이제 대한민국 이쪽 ETN, ETF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알아. 예전에는 뭐 아마 제가 생각에 처음에는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야. 근데 지금은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증권 총수의 일정 비율만큼 유동성 확보하는 게 이 사람들 일인데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됐다. 보통의 경우 20% 정도로 이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물건이 있어야 사고팔고를 할 거 아니에요. 깔아놓고서 서로 사고파는 그런 위치였는데 요거를 이제는 제대로 못하니까 좀 더 높이겠다는 거죠. 이거 더 많이 깔아놔라. 쉬운 말로 상품을 더 많이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거래가 좀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아마도 운용사나 증권사 측에서는 조금 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하는 기간을 3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거 1개월로 매달 검사하겠다는 얘기죠. 숙제검사 매달 숙제검사 해가지고 얘가 F인지 D인지 A인지 보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좀 되지 않을 점수 같고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도 이제는 매달 점검해서 얘네들은 퇴출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계속 놔둘 수는 없거든요. 계속 놔두면 계속 욕먹지. 그러니까 하여튼 위반 종목수나 괴리율 그리고 위반 일수가 이제 괴리율이 발생한 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상향 조정하겠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기 청산도 허용하겠다. 조기 청산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너무 빠지는 거죠. 원본 가치가 너무 훼손되는 상황이면 이게 추종이잖아요. 추종.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한다면 WTI가 너무 빠져가지고 상품의 원본 가치가 너무 훼손될 것 같으면, 너무 많이 훼손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중간에 끊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끊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딱 끊어서 우리 다 조기에 청산합시다. 이 돈을 다시 이제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다 나눠줍니다. 예, 청산되면 다 나눠줘요. 그때 청산한 가격에 맞춰서 다 계산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손실 보고 청산하고 새 상품 다시 올리겠다는 거죠. 신규로. 이게 참 말장난 같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네 번째로는 저것만으로 부족하다. 자, 지금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액면 병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액면 병합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게 가치가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이었는데 원 가치가 1,000원이었어요. 1,000원 스타트야. 이게 지금 현재가 100원이 돼 있어요. 한 주에 100원이 돼 있으면 요거를 한 2주나 3주 이렇게 묶어가지고 300원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300원을 표시를 하면 어떤 이익이 생기냐면 주가가 상품의 이제 가격이 올랐어요. WTI 가격이 30% 정도 올랐으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100원일 때 30% 오르면 130원이잖아요.
300원일 때 30% 오르면 39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 60원만큼 더 플러스되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런 뭐라 그럴까 뭐 기본 기초자산이 올라가는 가격을 좀 더 확실하게 반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병합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뭐 12월에 천연가스에서 10주를 묶어서 한 주로, 이거 뭐 100원짜리 10개 묶어서 1000원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야 가스값 오르면 같이 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뭐 이건 번외입니다. 번외로 가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왜냐면 오일 빠지니까 가스도 빠지지. 자, 그래서 금감원의 대처는 ETN에게 희소식이 되는 것이냐? 뭐 제가 봤을 때는 희소식 정도가 아니죠. 희소식 정도가 아닙니다.